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200페이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수많은 종로구청의 감사 결과의 허점들이 보입니다. 문혜영은 유혹은 빼고도 그 성남재단의 그 조태영이 원래 군 출신이잖아요. 사회복지계에서는 군 출신으로 유명한데 그 군 출신의 후배들을 그 대거 그 시설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유호근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호근이 근무하면서 공격력을 과다로 호봉 측정을 해서 유호근 외에 2명 포함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1년 그 몇 개월 동안에 월급을 그렇게 과다로 상계해서 받아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청이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월급 가져갔으니까. 근데 웃기게도 문혜요양원 그 시설에서 이 월급을 반납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상해, 폭력을 가한 직원의 벌금도 시설이 대신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직원의 경우는 군 출신 후배를 근무하게 할 목적으로 원래 4호봉인 사람을 21호봉까지 올려서 근무를 시키는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성남재단이 도저히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우리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받아야 할 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종로구청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 종로구청이 또다시 그 지도감독 철저,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이런 수준으로 감사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그 종로구청 기만성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종로구청의 무능력과 직무유기가 현재까지 밝혀진 16억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과복을 마치겠습니다. 그 감사가 누굴 위한 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7억에서 좀 깎였죠. 사회복지과 액수 그거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투쟁 발언으로.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한 말이 또 기억이 납니다. 성남재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문제 없더라.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들 노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냐. 인터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종로구청이 감사할 때 이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생선을 지킬 줄 알았더니 그 생선을 물고 오히려 도망을 간 꼴이 돼버렸습니다. 언젠가 이 종로구청 감사과 직원 하나가 서울정신요양원을 감사하기 바로 전날 반바지 차림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피관 요양시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오기 며칠 전에 재단 이사장 아들내미가 종로구청에 왜 옵니까? 종로구청 감사 결과 발표할 때 성남재단 제가 받고 발표합니까? 감사 시작부터 중간에서 발표까지 어느 것 하나 의혹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한 명이 밝혀낸 금액만 27억입니다. 그것도 한 개 시설에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서울시, 종로구청 감사과 직원들 17명이 들어가서 8개 시설 그렇게 감사해놓고 고작 6억 5천입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 발표하려면은 경찰에서 밝혀낸, 검찰에서도 밝혀낸 9억 5천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억은 만들어놔야 되는 게 종로구청 감사 발표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런 건으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했고 여러 차례 발각도 됐습니다. 이미 2002년 전부터 성남재단의 국고보조금 유형횡령 인권유린 문제 누누이 지적되어 왔고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발표에 고작 경고, 시정조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죄를 지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수십 차례 이렇게 회계부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고고 아직도 시정입니까?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저는 종로구청이 관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달에 종로구청에서 철원시설 감사 나왔을 때 어디서 감사했는지 누가 감사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철원이 거리가 멀어서 지도감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포천 하나콘도 가서 콘도에서 재단에서 제공하는 콘도에서 숙식하며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거리가 뭡니까? 포천에서 철원시설까지 30분이면 갑니다. 그게 과연 거리가 멀어서 지도감독을 못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에서 성남재단 이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사는 지금 서울정신요양원 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유류비가 모자라서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억 5천만 원 해먹습니까? 그런데 6억 5천만 원 해먹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종로구청 뭐라고 변명을 할 겁니까? 아니 성남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비호를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갖고 도둑놈 월급을 4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리고 명색이 사회복지시설 한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으로 줘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자기 아들내미 명의로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됐던 임금 역시도 다 환수조치돼야 되고 그 임금 환수조치 안 한 종로구청 책임자들 이 사람들도 사법처리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이사장 와이프를 부인을 갖다가 거짓으로 직원으로 등재시켜놨다가 환수조치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상습범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환 동지가 말했던 그 물리치료사는 재단 이사장의 조카의 며느리입니다. 성남재단 안엔 조태영 이사장 친인척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시설에서 활개치고 다닙니다. 뻔뻔하게 회계부정하고 거기에 탄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종로구청이 뭘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징계하라고요? 누가 징계합니까? 성남재단이 징계합니까? 자기 며느리 자기가 징계하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결과 발표라고 어디다가 명색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철원시설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뭐 원래 그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뭐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빨리 반납하겠으면은 반납해야죠. 그리고 철원시설 관리 운영 능력 없으면은 송출시설 서울에 있는 시설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지 우리가 지적했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지금 100여일 가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일부 한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종로구청이 발표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가 이거 조사하라고
감사과 얘기했습니다. 그거 문서로 만들어서 재단에다 왜 줬습니까? 미리 대비하라는 거였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 자체적으로 자신들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고소를 합니까?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문 장관이 그랬습니다. 성남재단 감사 결과에서 부정 불법 행위가 발견됐을 시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왜 니네들이 합니까? 감사 결과도 니네 마음대로고 감사도 니네 마음대로고 검찰 고발도 니네 마음대로입니까? 고발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됩니다. 왜 종로구청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고소를 하면은 고소고발을 하면 그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당국에 가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위법행위를 밝혀내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종로구청이 과연 성남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롭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졌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그 인권 침해가 어떠한 제도, 어떠한 구조로부터 부결되었는지 밝혀내고 또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면서 당장 시급하게 취해줄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바로 과거청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과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로구청에 여기 동지들이 거의 100일 가까이 농성을 벌이면서 이 성남재단 비리, 성남재단에서 발생했던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서 종로구청의 책임과 또 관할각부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히 성남재단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과거 청산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종로구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과거 청산이 항상 왜곡되고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때까지 현실인데요. 항상 거기에 개입하는 게 이 과거 청산에 책임을 져야 될 정부나 이 종로구청 같은 관할갑부청의 어떤 무책임성 이 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항상 과거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로비도 벌이고 압력도 벌이고 편법을 쓰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김정아 동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100일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성남재단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비리가 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 침해의 주범이었던 조태영 씨가 고문으로 앉아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고 그들의 일가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이 재단을 갖다가 운영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종로구청이 감사 결과라고 발표한 것이 전혀 본질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만 얘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종로구청이 제대로 과거청에서부터 할 것을 정말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김정아 동지가 항상 연락을 해가지고 몇 번 이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굉장히 저는 동지들한테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데요. 인권단체 연석회 이 차원에서 사실 공수단에 결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쟁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참 올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여러 인권단체들에게 많은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입법과제, 인권 관련한 입법과제를 두고서 저희 인권단체 연석회의도 이제 투쟁을 벌려 나갈 텐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과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그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이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모든 해결은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차분하게 인권단체들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이 사실은 이 지자체, 구청 같은 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남공수단에서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인권 침해에 가장 깊게 연루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인권 침해를 흥행시키는 그런 과정에 정말로 많은 지자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쟁점도 저희들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사실 정부나 종로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뭐 장애인이면 내지는 가난한 사람이면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저는 횡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그런 차별적인 의식을 혁파할 수 있고 또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구조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많이 얘기도 하는데요. 뭐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저희 인권단체들이 우리 운동의 과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쟁점을 저희들한테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사실 열심히 농성에 결합하지 못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지지의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사들을 받아가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사랑의 집과 관련된 시간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웁니다. 저희들 자기 몸 같은 전동차까지 화장식도 하고요, 천막도 치고요,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싸우지만 정말 언제쯤이면 저희 사회복지 시설이 민주화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저희 시설 이용자들이 정말 민주적인 곳에서 잘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그날이 언제쯤 올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연맹 소속장 사업장 중에 사회복지 소속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장 물러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진구청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라고 뒷발 빼지 않습니까? 서로 물리고 물린 관계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걸 저희는 잘 압니다. 저희 연맹에 또 강원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상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인권 침해적인 행태들이 너무 일어나고 방 안에 CCTV 다 설치해서 할머니들 옷 갈아입을 때 다 모두 보여지게 되고 없애라. 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사진들 다 친척으로 앉아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비리가 많기 때문에 다 바꿔라. 얘기했습니다. 이사진들 모양으로는 바꿨습니다. 다 아는 사람은 다시 바꿨죠. 친척만 아닌 걸로. 그리고 또다시 그 인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김기열 시장, 원주시장, 나는 어쩔 수 없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어쩔 수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김기열 원주시장 이번 다시 재당선됐습니다. 서로 물린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서로 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들의 연대는 정말로 끈끈합니다. 충북에 양로원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양로원이 있고 노인 치매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원장이 부인이고 이사장이 남편이고 딸이 노인 요양시설의 치매복지시설의 원장입니다. 이사진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원장 사택 전기세까지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의 남편인 그 이사장 괴산군 군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비리가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조가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제기하고 민주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법이 어떻습니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그냥 추천하고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다 가지고 있는 속에서 지금 성남재단 일도 터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가 아까 제가 손으로 꼽고 발로 꼽고 10번을 꼽아도 모자랄 정도로 비리가 엄청나고 종로구청에서 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상식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조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들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의 연대를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 간병인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사회복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너무나 적다. 하지만 그 시설을 국가에서 다 될 수 없으니까 민간 영역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돈이, 시민의 세금이 자본가들, 그 시설을 운영한다고 지금 떵떵거리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조적인 것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만 늘리겠다고 하는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늘 이 싸움,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내는 방향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맹은 7월달에도
연맹의 사회복지시설들과 함께 그런 구조적인 싸움을 갖다가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바꿔나가는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저희 11월 달에 다시 촉파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각 사업장,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조그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가고 정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민주적인 시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책임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저 앞에 있는 저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 문구를 보면서요. 그래요. 저희가 집회할 때 조금은 시끄럽고 좀 교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을 만큼 참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정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그냥 몇몇 사회시설을 운영하는 놈들한테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데 들어가는 거 참으셨습니다.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그들을 비호하고 그 세금을 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다. 참지 마십시오. 저희는 참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거는 플랜카드에도 구청이나 얘기하십시오. 비호를 그만둬라. 정말 제대로 해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종로구청 그만해라. 이런 플랜카드 거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맹 여러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란으로 성남군주단 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 참여축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김영희 대표님 모시고 투쟁 응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제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소박하고 참 어리석은 바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뻔하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듣는 얘기를 또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결과 나오기를 하루, 이틀, 3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바람이 불고 혹시 비라도 내리면 구청 앞에서 잠자고 있는 동지들이 이제는 좀 그런 잠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졌던 그 불안감이 그대로 또 한 번 좌절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보 아닙니다. 애초에 종로구청이 내놓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이 앞에 이렇게 기나긴 밤을 잠을 자며 100일 동안 지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로구청에서 취소한 이러한 것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애초에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장애인들이 처절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종로구청 앞에 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해야만 한다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농성을 시작할 때는 종로구청에서 또 다른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만적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정말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닌 진짜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지도 않는 어이없는 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참 난감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많은 시설에, 그리고 이 사회 약자들이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이사장들이나 시설장들이 하는 비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 관할 책임이 구청이나 관할 책임자들은 하는 말이 요만큼, 그리고 눈 감고 아웅, 그리고 하는 것이 살짝 덕칠 씌워놓는 정도, 그것을 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하는 그렇게 얌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책임을 다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에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바라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결과는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관할 책임자들은, 관할구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해쳐먹을 게 없어서 장애인의 피를 빨아먹느냐는 정말 그렇게 성남재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로구청에 있는 구청 직원들이 바로 시민의 피를,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해온 말이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였는데 도대체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내놓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건물 안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뉴스 하나 보고 왔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자살을 하면서 14살 된 자폐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가 또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폐 아들을 놔두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폐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들을 두고 갈 수 없는 그 아버지 심정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폐 있는 14살 아들을 죽이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면 살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도 스스로 자살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그 정도의 결과를 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의 이런 결과는 지금 어쩌면 내일에 또 다른 그렇게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 장애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이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 해결이 이 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설에 있는 비리라도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100일 동안 투쟁해온 결과가 결국 이걸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물러날 거라고 구청이 믿고 있다면 구청은 정말 뭔가를 모르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지치지 않을 겁니다. 100일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100일 되는 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남재단 비리 척결이 되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만드는 날까지 즐기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이제 더 이상 기만적인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 바라는 이유는 종로구청이 관할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더 이상 종로구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남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고 더 이상 이런 결과,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종로구청에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이기 때문에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재단의 관할 책임인 곳이기 때문에 바랍니다. 종로구청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로 뭔가 얻으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이 종로구청과 사회복지과 같은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의 발행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양식입니다. 성남재단의 비리 척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내견 없는 기만적인 감사 결과 종로구청 규탄한다. 성남재단의 비리 척결과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는 종로구청 앞 노숙 농성이 98일이 되었고, 우리는 그동안 종로구청이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종로구청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10개월 동안 10억을 해먹었고, 종로구청 감사에서 밝혔듯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6억 이상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비리주범인 조태영이 고문이랍시고 월급을 받아갔던 황당하고 기가 찬 상황에서 종로구청은 또다시 조씨 일가의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니 실망 넘어 분노의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성남재단 조태영과 그 측근들에 의한 숱한 부정에 대해 말해왔고, 그동안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 왔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성남재단 측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이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하고 노조원들을 타협하기 일쑤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만적으로 자기들끼리 바꿔치기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존속하고, 노골적으로 이사직을 할 수 없는 조씨의 아들들은 재단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으니 말해서 무엇하랴. 더욱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종로구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도둑놈에게 금고를 맡긴 격이니 이 작금의 사태를 종로구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